어, 어,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계약법 페이지 이제 218부터 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계약법은 없어요. 이건 필요 없고. 자, 218 보시면, 자, 218. 여러분, 계약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총론, 강론. 총론에 뭐가 있어요? 성립, 효과, 해제,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중에서 이제 수업 시간 안 했던 여러분 계약 성립에 보면 약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약관. 그 약관에 대한 판례를 쭉 정리합니다. 교재 218페이지. 자, 먼저 여러분 이 약관이 뭐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입해도 약관 약관에 동의했습니까? 보험 계약해도 약관에 동의를만 하잖아요. 이 약관이 뭐다? 여러분 봐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하고 을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용을 일일이 정하잖아. 이렇게 만나서 아파트 산다. 근데 약관은 뭐야? 일방이 미리 정해놓은 거야. 장차 맺을 내용을 일방이 뭐 했다? 미리 정해놓은 거. 거기 뭐라고?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약관 나오면 여러분 보험 약관 생각해. 보험회사가 이미 미리 정해놨지?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험회사는 뭐 해야 된다? 설명 명시험을 줄 거예요. 설명하고 명시해야 돼. 누구한테? 고객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을 들면 설계사가 보험을 설계해. 그러고 나서 어떡하노? 본사에서 전화 오잖아. 가입할 때. 자필 설명했습니까? 설명 들었습니까? 하잖아. 그겁니다. 그거. 누가 한다고 설명 명시를? 회사가 한다. 회사. 보험회사.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줄 거 불공정한 약관은 마지막에 보면 무효다 줄 거. 무효. 뭐라고요? 불공정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밑에 3번에 약관 해석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약관을 해석할 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돼? 같이 공평하게 해야 돼? 예, 그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우측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줄 거.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객관적 해결적으로 해석한다.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 생각해봐요. 보험회사가 A는 예쁘다고 보험료를 깎아주고 말이 안 되잖아. 자, 우측에 4번 면책. 면책이 뭐야? 책임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안 지는 겁니다, 면책. 책임 안 져요. 그건 이제 옛날 판례지만, 자,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 약관 줄 거 봐. 여러분, 운전은 젊은 애들은 주의력이 없어갖고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솔직히. 맞죠? 그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자, 이 약관은 마지막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보험료 더 냅니다.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요것도 재밌어요. 대전에 주소 줄 거. 그 옆에 서울의 주영수 좀 건설회사 줄 거 봐.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건설회사는 대부분 본사가 어디 있어? 서울에 있단 말이야. 지금 어디서 분양하노? 대전에서 하재? 그럼 이제 서로 싸우면 법원을 어디로 들어갈 거냐를 딱 정했는데 거기에 약관에 뭐라 적혀있는가 하면 자, 줄 거 봐요. 두 번째 줄에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을 한다 줄 거 봐. 그 밑에 줄에 무효입니다. 대전 사람이 어떻게 서울까지 갈 거야? 요즘은 KT 있고 이래서 빨리 가지만 옛날에는 힘들어. 그래서 일방이 미리 정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5번 약관 구속력의 근거 줄 것이고 합의 계약서 줄 거 봐요. 자, 7번 봐요.
조금 전에 약관은 자, 이게 보험회사면 회사가 매절 내용을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내용이야. 미리 정해놓은 내용이라 해도 약관이. 그런데 왜 이 고객들이 그 약관대로 계약으로 합니까? 구속을 받노? 아니, 계약은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뭐 A 합의상 1, 2, 3, 1 적는단 말이야. 태객상으로. 그렇지 않고 왜 그냥 약관대로 합니까, 우리가? 이유가 뭐지? 일방이 미리 정했는데 왜 고객이 따라가야 돼? 그게 합의했기 때문이야. 누가? 고객이. 좋다. 내가 당신이 미리 정해도 우리 막 따라갈게. 오차. 그래 하도록 하자. 라고 합의가 뭐라고? 계약설이야. 그것도 시험에 나오고, 뭐 때문이라고? 합의, 계약이다. 거기서 두 번째 줄 우측에 보면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 아니며 이 말이야. 약관이 법규범이 아니야. 고객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대로 당신이 미리 정했지만 회사가 따라가겠다 이 말이야. 계약설입니다. 자, 6번에 아까 여러분 1번에서 누가 설명 명시한다 해서 회사가 하지. 자, 그래서 6번 읽어봐요. 타이틀. 누구? 주장자. 자, 우리 주장자. 그게 누굴까? 보험자도. 회사. 7번은 거기에 이제 그것도 나왔지만 옛날 판례에서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약관이 나오면 요 판례들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라. 그걸 누가 입증한다고? 그거 설명하는 다음에 여러분. 자, 요런 거 봐요. 누가 명시해야 돼? 그럼 회사가 안 했어. 뭐 A라는 조문을 설명 안 했어. 그러면 회사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을 못해. 근데 누구는 주장할 수 있어? 고객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 더 붙이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불공정 약관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지 효리가 없는. 그리고 3번에 약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관적으로? 아니, 객관적 해결적으로. 우측에 26세는 약관을 말 받아도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서울지방법을 하자.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 다음에 왜 약관이 구속료를 받는다? 법규범입니다. 아니다. 합의, 계약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6번 했고 7번 됐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는 결론만 딱 알면 돼. 키워드를 딱 갖고 처음에는 쭉 읽어봐야 돼.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된다? 결론만 알면 돼. 결론만. 자, 넘겨요. 두 장을 넘기면 자, 이제 222페이지. 여기 이제 계약 성립인 청약, 성낙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봐, 칠판 봐요. 기본서에 계약이 성립되는 게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하나? 청약과 성낙, 그 다음에 교차, 청약, 의사, 실현이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개. 그 중에 당연히 요거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222에 관련 편로 1번. 의사의 합치가 뭔가 한번 쭉 읽어봐요. 뭐가 의사의 합치야? 세 번째 줄 거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청약이 됐나 했잖아. 성낙은 됐다 했잖아. 그럼 뭐 계약을 여러분 봐요. 여러분 물건 산다. 택배로 산다. 아니면 뭐 인터넷 뭐 산다. 어디 산다. 직접 가서 산다. 어디에 가서 합의하면 돼? 중요 사항이고 본질적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끝나는 거야. 언제 갖다 줄래요? 우리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올려줄래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합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예, 중요 사항이나 본질적 사항에. 또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 줄 거 봐. 적어도부터 다 줄 거 봐. 읽어봐요.
그 말은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어야 돼? 장래에 있으면 돼? 장래에 있으면 됩니다. 성립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도 되고 언제 있으면 된다? 장래. 앞으로 있으면 돼. 앞으로. 성립 당시에는 필요 없다. 성립 당시에는 확정돼 있어도 되지만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 타이틀이 뭐예요? 알지 못했네? 어떻게 해야 될까? 쭉 한번 읽어봐요. 처분문서의 계약서. 자, 처분문서가 계약서의 계약서. 앞으로 처분문서 나오면 그게 뭐다? 여러분 매매하면 매매 계약서를 말합니다. 수강하면 수강 계약서를 말하는 거야. 그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줄 거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쓰잖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으면 일단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읽어봐요. 줄 거요. 제대로 알지 못했답니다. 거기 뭐다? 착오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된 거야? 착오 문제가 될 뿐이다. 성립은 하고 알지 못했다면 착오돼가지고 착오는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했을 뿐이지. 일단 계약서에 뭐 기재된 대로 뭐가 된다? 효과가 발생하고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처분문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는지 계약서를 봐야 되는 거야. 계약서를 여러분 할 때는 꼼꼼히 읽어야 돼요. 자, 3번 타이틀이 뭐예요? 청약이야, 청약 유인이야? 칠판. 청약과 청약 유인은 어떻게 다르다고 수업 시간에 배워요? 뭐가 다르지, 이 두 가지는? 예, 요거는 꼬시는 길 했잖아. 청약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남만 있으면 성립해. 그래서 청약 유인은 불확정적. 확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청약이 오고 다시 뭐까지 와야 돼? 성납까지 와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게 유인이야, 유인.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 뭐가 있어? 그 판례입니다. 읽어봐요. 분양 광고 줄 것, 또 견적서 제출. 이게 뭐라고? 청약의 유인. 그래서 견적서 제출은 계약 성립이 되기 전이잖아. 그래서 유인을 보는 거야. 그리고 분양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말고 뭐 구인 광고, 글자가 광고로 끝나면 다 뭐라고?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을 하게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게 청약 유인이다. 그러면 질문 봐요. 청약과 청약 유인은 다르대도 그래서 청약은 확정이고 유인은 불확정입니다. 그 다음 자 4번 읽어봐요. 자 이제 회사라든지 기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어. 그런데 누가 사용자가 누구야? 회사지. 회사가 뭐 하기 전에 명예퇴직 하겠다고 청약을 하니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그 명예퇴직 한 놈이 뭐였어? 철회가 뭐야? 얘 명예퇴직 한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읽어봐요. 거기 청약이야. 청약 줄 것이고. 사용자가 요건심사 승낙으로서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거다. 거기 명예퇴직이야. 퇴직자가 더 원래 이러면 퇴직자가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유인을 합니다. 명예퇴직하면 그냥 남아있는 월급 얼마 주고 챙겨주면 이렇게 한다. 먼저 회사에서 유인을 하는 거야. 회사에서 그만두면 얼마 주고 얼마 준다는 것은 청약이 아니고 유인이라도 그걸 보고 그 명예퇴직에 가까운 조건이 구비되고 나이가 좀 된 사람이 이제 그만둘 때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아 그럼 나 하겠다고 청약한 거야. 그럼 회사에서 뭐 한다? 알았다. 그만둬라.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봐요. 명예퇴직 신청은
그래서 뭐 하기 전에 회사가,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명예퇴직했다가 철회가 장래 효력을 없애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명예퇴직했던 거 신청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철회입니다. 가능하다. 자, 5번 타이틀이 뭐야? 그게 뭐예요? 변경. 변경을 가한 승낙이 뭐지? 봐요.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돼. 이 승낙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변경 밑에 조건도 적어도 돼. 조건이나 변경을 한 승낙이야. 그 말은 청약을 9천이라 했는데 비싸니까 야, 나 8천이면서 하겠다. 라고 한 게 뭐라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얼마에 사겠다고? 8천.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했잖아.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봐요. 어쩌고 저쩌고 네 번째 줄에 마지막에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보게 되는 것이고, 됐어요? 그로 인하여 종전 매도인 청약은 없어진다. 실효된다. 실효가 뭐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하는 승낙은 어떻게 된다고? 예,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 자, 6번 타이틀이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또 다시 7번 봐요.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면서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당신이 언제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나는 승낙으로 봐서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요렇게 청약에 적은 거야. 청약자가 장구치고 묵치고 다 한 거야. 4월 뭐 20일까지 당신이 이의제기 없으면 요 내가 한 청약에 승낙으로 봐서 난 성립한 걸 보겠다라고 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이런 걸 적었어. 이런 적은 내용이 과연 효력이 있는 거야? 그거 묻는 거야.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7판 청약은 이 내용은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무슨 업무도 없다 배워서 해답 업무도 없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약자의 일방적 생각이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제기 안 했다 해서 승낙이 돼? 그럼 청약하고 있지 뭐 때문에 공부하노?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특강을 안 끊어도 나는 끊는 걸로 봐가지고 특강 수강 된 걸로 믿겠다 이란데 너희 그게 그대로 많다면 말이 돼요? 참. 근데 의외로 특강 많이 신청했더라. 난 안 할 줄 알았다. 뭐 올해 열기가 대단해요.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자의 법적으로는 일방적 청약 내 생각이지 상대방은 이 이야기야. 이 청약의 내용에 일방적 청약자의 생각에 구속받지도 않고 해답도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청약자가 미리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이는 구속하지도 않고 또 이제 승낙 기간 의미를 있을 수 있을 뿐이지 해답 업무도 없는 거예요. 옛날까지 이런 거예요. 만일에 당신이 5월 1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나는 승낙으로 봐서 하겠다. 그거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 5월 1일은 무슨 의미? 승낙 기간을 정한 정도의 의미는 있다. 이리 보는 거예요. 그 청약은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상대방은 구속받지도 않고 해답할 의무도 없다. 그거예요, 그거. 자, 7번 의사실에 나오네요. 7번 봐요. 여러분, 이
자, 청약과 성락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또 무슨 청약? 교차 청약이 있으면 성립하고, 세 번째가 의사 실현. 이 세 가지가 있잖아. 교차 청약은 어떻게 하는 게 성립하는 거야? 청약 두 개가 우연히 일치가 된 거야. 그게 교차입니다. 의사 실현은 뭐더라? 아, 그게 뭐 이해되면 벌써, 자, 요런 걸 했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그 물건을 같이 보냈어요. 근데 을이 뭐 하진 않고 성락을 안 하고 그 물건을 뭐 한다고? 사용, 소비한다 했잖아. 여기 의사실현을 했어.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예금하면 내가 돈을 주면 직원이 확인만 하면 뭐가 돼? 예금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위에 대빵 지점장 내 회사 사장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성립하는 거야. 근데 직원이 어떻게 했어? 확인하고 은행에 입금만 시키고 자기 부가세 내갖고 톡인 거야. 그러면 회사 사장은 뭐라 하겠노?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해서 나는 책임 없다. 이러면 고객은 뭐라 해야 돼? 무슨 소리라노? 계약이 성립했는데. 성립합니다. 그게 의사실현이야. 그래서 봐요, 그거 7번.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그 금융기관이 그것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함으로써 성립 줄 거. 그리 되잖아, 지금 현실로. 내가 돈 주면 직원이 받아서 확인하면 예금계약 성립한대도.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금융기관에 직원이 아무런 소장이 일본 말입니다. 지장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야, 이 좀 일본 말 쓰면 안 돼요. 이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성립에는. 그러니까 성립한다며. 그 글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일본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판례를 표현해서 그래요. 자, 그게 의사실현으로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실현하면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네. 아, 예금계약도 올리고 아니면 아까 뭐 물건을 소비한다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합니다. 자, 어려운 판례들 없어요. 이 계약법은 내용도 쉽지만 여기는 어렵지 않고 동시행부터 어려워. 지금은 뭐 어려운 것도 없어. 자, 넘겨요. 자, 이제 227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설명해 봅니다. 수업 시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내용은 오늘 수업 안 되신 분은 그냥 코피 터져야 돼요. 이 계약 뭐라고? 체결상 과실 책임. 자, 봐요. 그걸 알려면 먼저 227회 그 중간 박스 535조 보여요? 타이틀이 뭐야? 과실돼 있죠? 글자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일까?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이 맺을 때 과실이 뭐야? 부주의가 있는 자는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계약을 뭐 할 때, 맺을 때 뭐가 있는 자는 과실이 부주의잖아. 주의 의무 위반된 자는 책임지라. 그게 뭐라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야. 자, 1항 봐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 줄 것이고 저거요.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 불능은 무슨 불능이라고? 원시적이 뭐야? 처음부터 불가능이야. 다시 원시적 뜻이 뭐다? 처음부터 불가능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파는 놈이 계약을 하는 매도인이 건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데 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불능을 건물이 없다는 사실을 줄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는 그 자는 누굴까? 매도일까? 매수일까?
뭐 어차피 모르는 거 찍어라. 매도 적어라. 물어볼 때마다 틀려. 참. 어제도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네. 이제 5월달, 6월달은 달라지겠지. 괜찮아요. 이게 다 모르다 이거 알면 뭐 때문에 하고 나노. 상대방이 그 계약 유예를 가로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을 손해배상 고 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그걸 우리는 그 밑에 조문파하게 3번 신뢰이익이라 불러요. 무슨 이익?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이 또 줄 거라.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거기 이행이익입니다. 거기 시세 차익이야. 밑에 그 가로 3번 돼 있죠? 이항도 읽어봐요. 적용 안 하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적용하지 않고 그 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책임지라 있고. 자, 7번. 그 조문 좀 읽어서 알아야 됩니다. 뜻을 7번 봐요. 이런 거예요. 갑이 요 건물을 을과 1억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건물이 이미 뭐가 돼서 불능 상태야. 무슨 불능이라고 할까? 원실자.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은 일단 뭐라고? 무효입니다. 뭐라고? 원시적 불능이 무효야 무효가 아니야 이 말이야. 무효입니다. 무효란 것은 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없다. 무효는 뭐라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요 매도는 여자가 매도입니다. 매도는 건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누구는 알아야 돼? 파는 놈은. 알았다가 뭐예요? 아기. 나가 뭐야? 이거 무슨 말이고? 또는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이거 하시는 같은 말이야. 파란 놈은 건물이 없는 걸 알고 팔았다는 거야. 나쁜 놈이지? 그 말인 거야. 쉽게 말하면 건물이 없어졌으면 계약하면 안 되잖아 이 말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과실이 있다고? 유과실이 과실이잖아. 매도인이 과실이잖아. 이 과실인 자는 누구에게? 상대방 매수인에게 뭐 해라? 아까 계약 믿은 손해를 뭐라고 우리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잖아. 다음 뭐는 초과하지 못한다? 이행이익은 초과하지 못한다. 요 신뢰이익이 뭐라고? 믿을 신. 유효를 믿었다. 자, 그래서 유효를 믿었다. 그럼 신뢰이익이 뭐냐? 유효를 믿었다. 그게 뭐 조사 비용이라든지 이 매수인은 은행에 돈 빌리면 이자지? 이런 게 신뢰이익이야. 그걸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뭘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럼 이행이익은 뭐냐?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 그게 시세 차익이야. 무슨 차익? 을 넘지 못해. 거기까지가 1항이고 2항 다시 읽어봐요. 질편 봐요. 요때 상대방이 누구? 요놈이지. 요놈이 실력 배상하는데 요놈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돼 있잖아. 알았다고 뭐 이거 똑같네? 알았다고 뭐야? 나는 알 수 있다 뭐야? 이럴 때는 적용 안 한다네? 그럼 그 1항을 적용하려면 악의 반대 뭐야? 오할 반대는 유과실 반대는 우과실이 되면 적용한다 이 말이잖아.
반대. 그래서 상대방은 여기 돼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다시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성립요건 보면 쭉 조문 파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거 되어 있잖아. 여기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뜻입니다. 다시 이게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야. 자,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원시적 불능을 맺으면 무효로서 끝이 나야 돼. 근데 더 공부를 해보니까 요 놈은 나쁜 놈, 상대방은 선한 놈. 자, 나쁘다는 게 여러분 나쁜 건데 건물이 없다는 걸 알면 팔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쁘다는 거고. 그러면 자 이런 거야. 어제 오후에 가서 확인했어. 어젯밤에 건물을 멸실했어. 오늘 지금 계약하는 거야. 파는 놈 알아. 상대방은 모르겠지. 어제 오후에 있었으니까. 그럴 때 요 놈이 믿은 자에게 무슨 이익? 뭐는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그랬을 적에 이제 밑에 판례.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상대방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뭐야? 모르고 과실이 없어야 돼요. 매도인은 악의 또는 유과실. 어렵습니다. 요 조문 이해 안 돼요. 수연 이해되나? 이수연 이해돼요?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되고만. 조금이라도 안 되나? 1, 2, 3, 4, 5까지 있는데 몇 가지 이해돼요? 예? 쫓기는 돼요? 하여튼 그래요. 요 내용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팔려봐 1번. 1번 타이틀 한번 읽어봐요. 뭐야 그거? 자 여러분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은 지금 공부하는 이 조문이고 575호는 적어봐요.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담보 책임입니다. 뭐라고? 권리 전부가 누구 소유? 타인 소유인 경우 담보 책임이야. 그거는 어떻게 구별되지 이 말이야. 자 이제 봐요. 절반.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적물 아예 없는 거고 570조는 있기는 있는데 내게 아니고 권리 전부가 남의 그 이시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거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적혀있노 그게? 현존하나 그것이? 거기 담보 책임인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거가 지금 공부하는 뭐다?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은 건물이 없는 거잖아. 그 말인 거야. 그 차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타이틀이 뭐예요?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줄 거요. 어느 일방의 교섭 단계에서 교섭 단계 줄 거. 지금 7번 봐요. 이 어려운 판례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생기려면 일단 계약은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2번은 계약이 무슨 단계? 교섭이면 맺어서 안 맺어서? 체결하기 이전에 나쁜 짓 한 거야. 그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성립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간다고? 불법행위 얘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갑니다. 그럼 불법행위 적어봐요. 불법행위는 어떻게 성립하는지 세 가지 적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뭐라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법하게 손해 발생. 다시 뭐라고?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럴 때 생기는 게 뭐라고?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야. 그래서 칠판 체결상 과실은 되려면 일단 체결은 돼야 돼. 근데 체결 이전인 교섭 단계는 뭐라고 한다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면 안 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라. 거기 2번 판례입니다. 자, 넘겨요. 자, 실내 손해를 배상하는데 요거 실내이익 요걸 배상하는데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 판례 3번에서 언더라인 읽어봐요. 언더라인. 실내 손해란. 근데 상당히 손해이기고 됐어요. 아직 계약 체결한 확건 신뢰가 보유되기 이전 상태인 교섭 상태에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거 비용 예컨대 경정입찰을 참가해야죠.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뭐가 똑같노 그 위에? 아까 봐요. 체결상 가시는 계약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체결은? 돼야 되잖아. 준비 단계면 안 되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 단계 교섭 단계잖아. 거기에 들어간 뭐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앞으로 4번 정신적 교통이 몸값이 거기 위자료야 위자료. 위자료 소송 많이 들어봤죠? 불법행위가 되면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여러분.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도 청구하고 그래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다 망가지고 몸도 다 상하고 늙고 힘도 없고 정신적 고통 배상하라 이렇게. 여기 위자료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어려운 판례는 아닌데 이걸 절반 다시 봐요. 두 가지 딱 기억합니다. 체결상 과실 책임은 체결되고 원시적 불능 알았거나 할 수 있고 선의무과실 신뢰익 이행이 초과하지 못한다. 근데 요 체결 전에는 뭐라고? 불법행위다. 그리고 체결상 과실은 목적물이 아예 없는 거다. 근데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는 있기는 있는데 타인 소유다. 담보 책임 아까.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담보 책임. 그리고 이 배상 신뢰 손해란 것은 뭐? 신뢰 이익이야. 근데 여기 아니 뭐 그 전 단계인 견적서 이런 거는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효력 230. 요부터는 이제 어렵습니다. 판례가. 잠시 쉬었다가 동시에